자,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증 상급 과목 2 기본 프로그래밍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할 실습 기출문제는 2019년 11월 19일 시험지입니다. 자, 이 시험지는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KPC 자격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자료실에서 시험 정보에서 기출 샘플 문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종목 전체를 선택을 하셔서 SW 코딩 자격증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상급 샘플에 보시면 2019년 11월 19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실습을 우리가 해보실 때는 엔트리 사이트에 가셔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시험 자체가 그 엔트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실습하듯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그 명령어에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들어가서 엔트리를 하는 게 아니라 PC 안에 그 시험장에 가셔서도 그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그 실습하는 그 PC 안에 우리가 다 이미 엔트리가 블럭이 조합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저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열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실습도 마찬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의 파일을 열어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엔트리 로고를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내가 만약에 윈도우 64비트다 또는 32비트다 이걸 선택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내가 컴퓨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마 바탕 화면에 내 PC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PC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속성에 들어가면 거기에 운영체제의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체제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을 하시고 거의 대부분 지금은 64비트일 거예요. 그래서 64비트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혹시 그래도 각 가정에 있는 그 PC의 버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운영체제의 이 버전을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KPC 자격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실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상급 샘플 문제를 다운로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운로드를 받으면 밑에 파일을 열때 자, 다운로드를 받은 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그러한 파일 폴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여기 3급 샘플 문제를 더블 클릭하시고 우리는 엔트리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엔트리 응시자를 선택을 하면 이제 여기 PDF 파일이 시험지이고 그 시험지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수험 번호 다시 성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그 실습을 했었던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설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글 프로그램을 여셔서 거기에다가 답안을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습은 지금 여기에 있는 06, 07, 08, 09, 12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엔트리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한 후 얘네들을 더블 클릭하면 그 다운로드 받았던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풀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장에 가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이 과목 기본 프로그래밍 기출 문제에 실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몇 월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문제와 이제 이 그 교육 영상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총 문제가 우리가 실습 문제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출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5문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창을 2개로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문제 1과목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설계 기출 문제를 문제풀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2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 과목은 여기 기본 프로그래밍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이게, 자, 여기에 이제 6번,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가 나와 있고, 8번, 9번, 10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6번하고 7번 보시면은 블록 조립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블록 조립소. 그 다음에 9번도 블럭 조립소, 10번은 블럭 꾸러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6번부터 여기 이제 8번도 마찬가지고 6번부터 9번까지는 블럭 조립소에서 주어진 명령어 블럭만 모두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문제 파일 열어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파일 열어본 것을 보면은 자, 문제 파일 열어놓은 걸 보면은 이렇게 미리 여기에 그 블럭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블럭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블럭을 이게 그 조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은 블럭 꾸러미. 그러니까 아마 10번 문제를 열면 여기에 있는 블럭들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블럭 꾸러미에서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드래그를 해서 가지고 와서 명령어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를 하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시험장에 가면 바탕화면에 SWC3이라는 시험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폴더를 열면 수험번호 다시 성명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그 시험장에 가기 전에 수험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빼기 이름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빼기 서현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야지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아주 친절하게 여기 써져 있죠. 그 폴더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 이름 바꾸기를 선택을 해서 수정하라고 했고 본인의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수정된 폴더 안에 파일의 문항을 별도로 더블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장에 가서는 엔트리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거기에서 엔트리를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SWC3이라는 그 폴더에 들어가서 수험번호 다시 성명을 내 수험번호 다시 이름으로 바꾼 후 그 그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면 각 문항별로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문항별 조건에 따라 작업을 완료한 후 파일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맨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도록 하는 그 조건에 맞춰서 한번 문제 푸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랑 시험지랑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지만 되는 게 이 오브젝트가 각각 또 다 있어요. 그리고 블록 조립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필요한 속성의 뭐 신호라든지 변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신호를 만든다든지 또는 변수를 다시 만든다든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사위가 신나는 주사위 게임을 2초 동안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오브젝트를 선택하세요, 무슨 오브젝트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주사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사위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사위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시작을 하면 신나는 주사위 게임 2초 동안 말한대요.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 신나는 주사위 게임 2초 동안 말하기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던지세요를 클릭을 하면 던지세요 신호를 보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지금 던지세요 라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를 클릭할 때 던지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면 됩니다. 자, 시험장에 가셔서 필기도구가 있으시면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그으면서 우리가 실수로 빠뜨린 부분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주사위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던지세요에 대한 오브젝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사위를 다시 선택을 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주사위는 던지세요 신호를 받으면 이래요. 그럼 던지세요 신호를 받으면 0.1초마다 X좌표를 마이너스 200부터 200, Y좌표는 80에서 마이너스 80에서부터 80 사이에 무작위수 위치로 계속 반복하여 이동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밑에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주사위는 방향을 90만큼 계속 반복하여 회전한다. 주사위는 0.1초마다 다음 모양으로 계속 반복하여 바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자, 그 다음 마지막까지 키보드는 스페이스 키를 입력할 때까지 반복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사위라는 것은 행위를 할 때 계속 반복, 계속 반복, 계속 반복, 계속 반복인데 뭐라고요? 조건이 있어요. 스페이스 키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스페이스 키를 눌러줬는가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그럼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명령어를 조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X좌표 그 마이너스 200부터 200, Y좌표를 마이너스 80부터 80 사이에 무작위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안 보이지만 얘가 무작위수라는 건 명령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을 쏙 하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0.1초마다가 이렇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방향을 90만큼 자, 그 다음에 주사위는 0.1초마다 다른 모양으로 하래요. 자, 그러면 0.1초 그 다음에 다른 모양 자, 이렇게 해서 다 조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엔트리에 대해서 아주 기초에서부터 활용까지 한 번씩 실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립은 이 문제만 잘 파악을 한다 그러면은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딱 누르면 신나는 주사위 게임 그래서 던지세요를 딱 누르면 신호를 받고 이렇게 얘네들이 무작위수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잘하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면은 파일 해서 저장하기 누르라고 되어 있죠. 저장하기. 그래서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문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색상에 물을 주고 해를 비추어 해바라기가 되도록 아래 조건에 맞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래밍 기출 문제를 풀 때 그 어떤 오브젝트의 명령어를 넣어야 하는지 그 부분만 잘 파악을 하면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의 상태는 0으로 하라 그랬고 물통의 상태도 0으로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었을 때 여기에 지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해를 0으로 그 다음에 물통의 상태는 0으로 얘네들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의 상태를 0으로 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데도 혹시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물통의 상태. 지금 해의 상태를 0으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행의 오브젝트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행을 0으로 정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물통의 상태. 그럼 물통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물통을 선택을 해서 물통도 시작을 할 때 물통의 상태를 0으로 정하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거는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를 클릭을 하면 해의 크기가 점점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상태를 1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해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해를 선택하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해를 클릭하면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해에 대한 오브젝트에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클릭을 했었을 때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때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가 5번을 반복하여 1초마다 이 시 크기만큼 바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반복하기를 그 다음에 삽입을 하고 그리고 크기를 20만큼 바꾸는데 1초마다래요. 그러면 크기를 20만큼 바꾸고 그 안에다가 1초 기다리기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복 후, 이제 끝났어요. 반복 후 해 상태는 1로 정한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제 해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물통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물통을 선택을 하고 우리 아까 물통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물통 상태를 0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이번에 밑에 보면은 물통을 클릭하면 3번 반복하고 1초마다 물통의 1과 물통의 2의 모양을 바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통을 클릭했을 때니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가 먼저 나와야지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반복하기를 들고 모양을 우리가 1초마다 그 물통 1과 물통 2를 바꾼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통 2를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1초 기다리기 그 다음에 물통이 그 다음 그 밑에다가 1초 기다리기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반복 후 얘네들도 물통의 상태를 1로 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통의 상태를 1로 정하는 걸 밑에다가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색상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색상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사용을 할 거라 저는 꾸러미를 조금 닫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해 상태와 물통의 상태가 1이면 해바라기 모양을 바꾼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뭐이면 이라니까 이제 조건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물통의 값이 1 그리고 아예 친절하게 그리고 라고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해 상태 값이 1이라면 해바라기로 모양을 바꾼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색상 모양으로 바꾼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었을 때 여기 계속 반복하기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그 안에 우리가 만일 뭐뭇이라면 그렇지 않는다면을 넣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지금 여기에 물통의 값은 1 그리고 해의 상태에는 1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미 명령어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이 맞으면 뭐예요? 해바라기 모양으로 바꾼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색상 모양으로 바꾼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지만 되겠죠. 자, 이번에도 7번 문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위에 파일 선택하고 저장하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기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곳에서 8번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8번 문제를 보면 우리 앞에 위에도 마찬가지 지금 얘네들이 다 10점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 중에서 내가 하나를 못했는데 그럼 10점을 다 못 맞나요? 그게 아니라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한 만큼 그게 부분 점수가 깎이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블록 조립소라고 해서 이미 나와 있는 이 블록을 활용을 해서 명령어를 만들었다. 그럼 이제 이 점을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명령어가 아닌 꾸러미에서 갖고 왔다. 그러면은 차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할 문제는 다각형을 그리도록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면 분필이 몇 각형을 그릴까요? 라고 묻고
묻고 답을 기다린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그죠?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몇 각형을 그릴까요를 묻고 기다리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분필은 그리기 시작을 하고 붓에는 흰색으로 정하고 굵기는 3, 그 다음에 방향은 70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거 분필의 방향은 이거만큼 지금 여기 주어진 만큼 회전하며 대답하며 반복한다. 그리고 키보드에 스페이스 키를 입력하며 모든 붓을 지운다. 자, 그럼 여기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붓 지우기를 따로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만들고,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그리기는 얘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놔두면 돼요. 여기 위에다가. 자, 먼저 그리기를 시작한다. 그럼 그리기 시작하기를 놔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붓에 흰색으로 정하고 굵기를 3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대답만큼 반복을 할 건데, 대답만큼 반복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는, 그럼 이 두 개에 있는 명령어는 여기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동 방향을 70만큼 움직이기, 방향을 이거만큼 회전하기. 끝났어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10점짜리 문제를 지금 바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9번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한번 9번 문제, 영희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도록 아래 조건에 맞게끔 코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영희는 X좌표 20, Y좌표 마이너스 60으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X는 20,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60 위치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내가 어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셔야지만 돼요. 자, 먼저 열림 버튼을 클릭하면 문을 열린대요. 그럼 열림 버튼에 대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림 버튼을 선택을 하면, 열림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열림 신호를 보낸다. 그럼 이제 오브젝트 클릭해서 열림 신호를 보내야지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은이라고 그랬어요. 문은 열림 신호를 받으면, 그럼 문이 열린 신호를 받나 봐요. 그럼 이제 문을 선택을 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열림 신호를 받으면, 그럼 열림 신호를 받으면 2초 동안에 X 120,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3 위치로 이동한 후 뭐라 그랬어요? 집으로 신호를 보낸다. 집으로 신호를 보낸다. 자, 그러면 집으로 신호를 받으면 영희는 집으로 들어간다 라고 돼 있어요. 영희를 한번 딱 눌러보면 집으로의 신호 받을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집으로의 신호를 받으면 영희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1번부터 3번까지를 하는 거예요. Y좌표를 10만큼 5번 하여 바꾼다 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똑같이 5번 반복하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1초마다 영희는 영희 2와 영희 3의 모양으로 5번을 반복하라. 그럼 우리 5번 반복하기 안에 이제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희 2 모양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0.1초를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0이 3을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집에 도착하면 모양을 숨긴대요. 지금 우리가 여기 5번 반복은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예요.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0이가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도록 이 5번 반복 끝에다가 모양 숨기기를 놔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 닫힘 버튼을 클릭해서 문을 연대요. 그럼 닫힘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닫힘 버튼을 누르면 닫힘이라는 오브젝트 신호를 보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닫힘 신호를 받으면 닫힘 신호를 이제 누가 받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닫힘 신호는 이제 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 오브젝트. 여기 보면 문을 닫힘 신호 받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문 오브젝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초 동안에 X 좌표 33에 Y 좌표 마이너스 33으로 이동한다. 자, 끝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작 버튼 눌러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장하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풀었고,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번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우리가 블록 조립소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블록 꾸러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니까 명령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꾸러미를 이용을 해서 명령어를 작성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동차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이제 오브젝트만 잘 문제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서 필기도구 가져가신 다음에 이렇게 오브젝트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하면 조금 어렵지 않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먼저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동차는 X좌표 마이너스 300, Y좌표 마이너스 45 위치를 하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고, 자, 우리가 움직임에 걔네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Y 위치로 이동하기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300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45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경찰은 모양을 1로 바꾼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경찰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생김새에 가서 모양 1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 1 모양 1로 바꾸기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또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한번 자동차를 눌러볼게요. X좌표 5만큼 계속 반복하여 이동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흐름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오고, 움직임에 가서 X좌표로 5만큼 바꾸기.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예제에서. 그래서 5만큼 바꾸기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해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자동차가, 그럼 계속 자동차네요. 신호등에 닿으면 교통 위반 신호를 보내도록 한다라고 됐어요. 그럼 여기에 아주 그냥 이름도 교통 신호 위반이라고 아예 딱 줬죠. 자, 그래서 속성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그 블록 조립소에서는 뭐 신호다, 변수다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호를 선택을 하고 신호 추가하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똑같이 교통 신호 위반이라고 쓰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가 신호등에 닿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가 뭐뭐이면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해봤던 만일 참이라면 얘네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흐름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만일 참이라면 그러면 여기 참이 조건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신호등에 닿으면 그럼 여기에 신호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판단에 가서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를 가지고 오고 이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신호등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교통 신호 위반 신호를 보내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속성에서 신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을 선택을 해서 교통 신호 위반 신호 보내기를 삽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도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교통 신호를 받았을 때, 자, 우선은 얘네들 놔둬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교통 신호 위반 신호를 받을 때 경찰은 모양 경찰 2로 바꾼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밑에다가 경찰
신호 위반을 받았을 때 누가 지금 경찰의 모양을 1호. 그럼 이제 경찰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럼 경찰을 선택을 해서 모양을 봤더니 우리가 자, 경찰 2가 이렇게 1, 2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경찰을 선택을 했을 때 교통시범 신호 위반의 신호를 받으면 생김새에 가서 우리가 경찰 몇으로 바꿔야 돼요? 경찰 2로 바꿔야지만 돼요. 자,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경찰은 신호 위반을 하였습니다. 정차하세요를 3초 동안 말하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안녕을 몇 초 동안 말하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교통 신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정차하세요 라고 말하고 이거를 3초 동안 말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자동차가 지금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경찰까지의 거리가 120보다 작으면 모든 코드를 멈추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다시 자동차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거랑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얘네랑. 자, 그래서 이게 아니라 지금 위에 여기 위에 이 위에 거 얘랑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지워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은 이 자동차 신호에 닿으면 교통신호 위반 신호를 보내도록 한다. 그리고 자동차가 경찰까지의 거리가 120보다 작으면 모든 코드를 멈춘다가 요게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다가 조건을 하나 더 주면 되는 거죠. 만일 참이라면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뭐래요? 뭐뭐보다 작다라는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작다라는 부동어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경찰까지의 거리. 그럼 거리가 어디 있을까 명령어가? 자, 이러한 거리, 그 다음에 길이, 막 이런 것들은 계산의 명령어에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계산 명령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경찰까지의 거리라고 아주 떡하니 있어요. 그래서 경찰 거리까지의 거리가 몇보다 120보다 작으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코드를 멈추래요. 흐름에 가서 모든 코드 멈추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10번 문제까지 한번 실습 문제를 했어요. 마지막도 마찬가지 이제 저장하기를 누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과목이 기본 프로그래밍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우리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해볼 때 우리가 마지막만 우리가 꾸러미에서 만드는 거라 조금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은 좀 자신감이 없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패턴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처음에 했던 기본 프로그래밍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끄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